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핫이슈라는 카테고리 세부 주제는 요즘에 안 그래도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직장 특히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뭐 이직 고민이나 퇴사 고민이나 혹은 계속 기존의 회사를 다니는 데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회의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물가는 엄청 오르는데 급여가 뭐 오르지 않거나 이러면서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현재 생활에서 만족감을 못 느끼고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생각들이 드는 요즘이죠.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원래 그래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뭐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뛰어난 실적과 뭐 엄청난 그런 뭐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그것들이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보너스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게 잘 없죠. 예.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이제 뭐 중소기업에 이제 제가 또 일을 했었고 대기업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 뭐 어디든 일하면서 내가 과연 뭐 어떤 마음 자세로 이제 뭐 일을 하는지, 일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왜냐면 그 직장인들 대부분이 정말 그 이제 취직하기 전에는 좀 절실하면서도 막상 취직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2년, 3년, 5년 혹은 10년 일하다 보면은 좀 뭔가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뭔가 좀 예, 뭐 이게 뭐 사람이 사는 건지 뭐 발전도 없고 뭔가 그 조금 지루한 어떤 삶의 일상 뭐 급여도 막 오르지도 않고 막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뭐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일을 하면서 보람 느끼는 것도 없고 예, 그렇다고 뭐 경제적 만족도가 이제 뭐 회를 거듭하면서 뭔가 생활이 진짜 내가 5년 일하고 나니까 진짜 급여도 진짜 많이 오르고 뭔가 좀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만큼 뭐 올랐다 이런 것도 없고 어 그러면서 나는 진짜 나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면서 회사에서 그냥 거의 인생의 전부를 이 회사에서 내가 다 보내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생각들이 드는 게 아마 이제 특히 한 40대 정도 예 40대 정도 되면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40대 이제 또 여러 가지 갑자기 지출이 또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초등학교를 간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학원도 막 이제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 뭔가 이제 지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수입은 그대로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잘 모르고 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뭐 또 대기업 또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자영업이나 또 사업이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조금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과거 영상을 보고 또 처음에 이렇게 많은 뭐 제가 구독자 수가 많고 조회수가 많은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뭐한 번에 막 그런 요구가 온 건 아니고 그때 영상을 올린 이후로 이제 또 한 분 연락 오시고 또 한 분 연락 오시고 또 한 분 연락 오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총체적으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좀 직장을 다니고 있다든지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니고 있고 혹은 이제 뭐 좀 이직 혹은 이제 퇴사를 하고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든지 이제 자영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영상을 보시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는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S사 대기업에 이제 다니다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중소기업 안에서 몇 번 이제 이직을 하고 한 두 번 정도 이직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 요런 이게 전체적으로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닐 때는 사실 그 시절에는 또 급여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계열사가 그 대기업에 여러 이제 계열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에너지 사업, 에너지 쪽이 있고 뭐 여러 이렇게 이걸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또 어느 대기업인지 알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핵심 계열사는 아니었어요. 대기업이긴 한데 핵심 계열사는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계열사의 뭐 말단 직원부터 뭐 임원진까지 그렇게 뭐 급여가 센 어떤 계열사 기업은 아니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중소기업에 일하든 대기업에 일하든 뭐 급여가 작든 많든 그런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다닐 때, 나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나는 이 회사에서 평생을 내가 그냥 다니다가 정년퇴직할 거야. 이거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다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 회사의 또 상황, 회사가 또 변화가 또 중간에 크게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다니면서 그냥, 더 다녀도 되겠다. 더 다녀도 되겠다. 더 다녀도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정년퇴직까지 가는 경우는 뭐 있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면서 뼈를 묻겠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자세다. 벌써 거기서부터 그냥 삶을 너무 이제 안일하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 회사를 다니면서 최대한 배우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그냥 기계처럼 그냥 이렇게 오면은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업무 전후, 꼭 내 업무 전후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는 어떤 형식으로 되지? 그러면은 내 업무의 이해도 같은 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일을 해줘서 내 일을 받아서 뭔가 하는 그 다음 부서에서 일이 더 수월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일을 굉장히 이제 좀 업무답게 일을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또 다음 부서에서도 굉장히 이제 일을 빨리 할 수 있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은 뭐가 문제인지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뭔가 또 해결할 수 있고 피드백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내 업무뿐만이 아니라 뭐 앞뒤 업무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 업무를 알려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단순하게 그냥 업무를 막 그냥 쳐내는 그냥 들어오는 업무를 그냥 쳐내는 수준에서 실제 내 이 일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지만 뭔가 이 업무 자체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뭐가 나의 그 연봉을 올리거나 나의 뭔가 능력을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업무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 업무가 내 것이 되고 하면서 무엇이 보이냐면은 이 내가 하는 업무의 어떤 가치 같은 걸 알게 돼요. 이거 그냥 아무나 하는 일이다. 이거는 5년, 10년을 해도 경력으로 뭔가 인정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잠깐 말을 했었지만
내가 30년을 어떤 한 부서에서 일을 했어. 그럼 사람들 생각할 때, 야, 뭐, 30년 일했으면 완전히 그냥 뭐 박사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30년을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30년 동안 그 부서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뭐가 박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일을 해도 있잖아요. 가치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30년을 일한 사람이나 이제 들어와서 1년 일한 사람이나 그냥 일하는 수준이 똑같아.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당연히 회사의 어떤 그 부속품처럼, 왜냐면 그걸 나가서 어디 다른 회사 가도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30년 일해도 1년 된 사람하고 똑같이 일한다. 그 뭐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중소기업은 조금 대기업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대기업은 뭔가 내가 맡은 어떤 포션이 작습니다. 굉장히. 왜냐면 워낙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 아주 세세하게 업무 분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업무가 굉장히 그 이렇게 특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 그게 30년이 흘렀을 때는 그게 경력이 되는 그런 업무라 하면은 굉장한 어드밴티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 굳이 내가 이직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 자체가 굉장히 어떤 자기가 파는 뭐 제품이라든지 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테크니컬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한 가지만 딱 집중을 하니까. 한 가지만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조금 가면은 좀 업무 경계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좀 1인 다역이라 해야 되나? 분명히 부서는 정해져 있어요. 부서는 정해져 있지만 주로 그냥 주 업무는 그 부서 일이에요. 그 부서 일이지만 워낙 이제 규모가 작고 인원이 좀 제한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 내 업무의 그 뭐 이전의 어떤 업무를 약간은 내가 좀 해야 될 때도 있고 내 업무 이후에 되는 업무를 또 내가 약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의 저는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회사가 돌아가는 그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똑같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 기업이 돌아가는 구조 그리고 뭐 부서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기업은 좀 더 세밀하게 뭐 이게 영업부도 영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은 영업부 혹은 영업부 해서 뭐 해외 영업 뭐 국내 영업 뭐 이 정도로 뭐 끝난다 치면은 뭐 대기업은 그 무슨 사업부 뭐 영업 영업팀 뭐 영업 1팀 영업이 뭐 해외 뭐 영업 1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영업팀도 굉장히 많다. 그 많은 이유가 그냥 이제 좀 세밀하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다른데 여기는 중소기업은 그냥 이 영업부 한 곳에서 자기네들이 파는 다양한 그것들을 다 뭔가 섭렵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소기업은 자기 업무뿐만이 아니라 앞뒤의 어떤 업무 혹은 아예 전혀 다른 업무까지도 뭐 좀 해야 되거나 뭐 알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 자세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가능해요. 중소기업은 좀 그런 게 열악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일을 내가 다 하다 보면은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많은 어떤 업무를 해보고 많은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의 뭔가 일 처리를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 경험치가 상당히 쌓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막 끌려다니면서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 100년을 일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어떤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면서 그냥 마지못해 해야 되는 일들을 쳐내는 식으로만 한다면은 이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게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적극적으로 내 주 업무는 아니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파고들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다방면에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대기업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회사 전체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부서는 이렇고 저 부서는 이렇고 많은 것들을 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내가 뭘 해야지 내 발전 나의 발전은 내 자신만의 그 개인적인 어떤 자기 개발을 넘어서서 나의 연봉과도 직결되는 내가 뭘 해야지 그게 되는 것인가 그걸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해야지 이 업계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을 것인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어떤 업무에 내가 좀 특화돼 있고 뭘 해야지 내가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기회인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늘 뭐 철학처럼 말하는 게 있는데 모든 문제는 나로 인해 생긴다 이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내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툴툴거리지 말고 내가 그걸 툴툴거릴 거면 빨리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그 환경에 있어야 되는 상황 같으면은 그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얻어올 수 있는 거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왜 남의 자본 남의 사무실 남의 공장 남의 설비 남의 책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사고 쳐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냥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거 추진했다가 잘못되면 내가 총대 메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좌천되는 거 아니야? 뭐 연봉 삭감 당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과감하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왜? 내 재산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야 그렇게 했다가 야 잘리면 내 손해 아니냐? 그럼 딴 데 가면 되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거를 자꾸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부속품처럼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진짜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대기업에 다녀도 그냥 시체처럼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내가 해보고 저질러 보는 거예요. 뭘로? 남의 걸로. 내 거가 아닌 남의 걸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뭔가 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이는 그 경험치.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그런 과감한 시도조차 그게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 뭐 절반에 성공을 했다 완전히 성공했다 이게 여러 가지들이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물을 떠나서 그 과정 자체 내가 과감하게 그렇게 도전하는 내 연봉 삭감이나 어떤 좌천되거나 잘리거나 해고당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해보는 그 시도 자체에서 오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는 어떤 경험치, 뭐 기술 노하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출난 기술과 노하우가 되고 경험치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말이 쉽지, 지금 여러분도 생각하는 것처럼, 야, 그게 쉽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당연히 쉽게 안 되죠. 쉽게 안 되니까, 그걸 대부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은, 당장의 그 회사에서는 뭔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해고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자체는, 다른 10명이 있다면, 다른 9명이 전혀 시도조차도 못 해보다 보니까 얘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비록 내가 잘리거나 연봉이 뭐 삭감되거나 아니면 연봉 그 협상 때 연봉이 원래 다들 뭐 이만큼 오르는데 내 혼자 그냥 동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승진이 뭐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얘네들이 해보지 않았던 영역, 가보지 않았던 길을 내 혼자는 가봄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얘네들하고는 이제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장에 딱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능력이 드러나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부속품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다른 부속품하고는 다른 아주 특별한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야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해? 하면서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도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그 시도, 특별한 그 시도를 통해서 특별한 노하우, 특별한 어떤 경험, 특별한 뭔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절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게 쌓이면은 이 10명 중에 특별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폭이 달라요. 얘네들은 자기가 하는 업무의 그 좁은 시야만 보고 있는 사람과 이미 막 일을 이리 저질러 보고 저리 저질러 보고 하면서 뭔가 쌓아 올린 이런 사람들은 뭐 흘러가는 그 흐름을 다 이해를 하고 이해도가 완벽하게 이해 안 하더라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의견을 꺼내도 단순하게 내 업무만 생각해가지고 꺼내는 또 아이디어 차원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실업무에 아주 유용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내 앞에 뒤에 뭐 여러 가지 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좀 이해를 잘 해줘요. 이해가 잘 됩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뭔가 시도해봤기 때문에, 아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저런 기분이겠구나. 저런 마음이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승진을 해서 뭐 부장이 되고 하다 보면 밑에 사람들 통솔도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이게, 안 해보면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그 이제 고액 연봉자로 이제 그 나중에 중소기업에서도 엄청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다녔는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회사 자기가 다니면서 고충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해답을 줍니다. 분명히 정답이 있어요. 자기가 봤을 땐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땐 정답이 있어요. 근데 정답을 얘기해도 어차피 이 사람은 못해요, 그거를. 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한다, 대부분이. 내가 방법을 자기가 뭐 과다한 업무량,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회사, 뭔가 그런 회의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그 직장인들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 친구들마다 그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고충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설명을 해줘.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고 듣고 있는데 그 하기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걸 행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뭐 자기 혼자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처자식이 다 있을 수도 있고 뭐 저질러온 일들도 있고 뭐 대출도 있고 이러다 보면 내가 이에서 갑자기 만약에 그렇게 저질렀다가 뭐 잘못되면은 어떻게 해?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다. 너는 맞다. 이해된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정말 네가 나는 여러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네가 그렇다면은 그냥 툴툴거리지 말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는데 왜? 너 어차피 다녀야 돼. 그냥 진짜 제가 이런 말 그냥 그대로요. 그냥 아닥하고
아닥하고 그냥 다녀라 이거야. 불만 가지지 말고. 왜냐면 너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뭔가 과감하고 뭔가 두려움 없이 뭔가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 이거야. 꼭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 가면 뭐 네 지금 느끼는 고충이 없을 것 같으냐? 어느 회사를 가도 고충이 있다 이거지. 근데 네가 그 고충을 해결하는 그 어떤 해결할 그 용기, 그게 없는 걸 너를 그 비난하는 건 아니다.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그래서 너가 어쩔 수 없이 그 다니긴 다녀야 되고 그 고충은 해결할 수 없고 이러면은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지. 받아들이고 그냥 쭉 다녀라. 불만 가지지 마. 불만을 자꾸 가지면 너가 힘들다 이거지. 너가 스트레스 받고 너가 왜 해결되지 않은, 네가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고 해결할 용기도 없는 그런 불만과 고민과 스트레스를 자꾸 네가 받으면은 네만 힘들어진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스스로가 컨트롤이 될 것 같으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고충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결국 좀 궁극적인 제 의견은 뭐냐면은 그냥 안 돼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뭐 대학생, 뭐 고등학생, 대학생, 뭐 사회인 이래 돼가지고 우리 유명한 사람들, 뭐 성공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전기를 읽는다든지 그 사람 책을 읽어서 본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왜 읽어요? 사람이 다른데. 그래서 뭐 배우고 뭐 영업으로 성공한 사람을 책을 읽으면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겠구나. 안 돼요, 그거. 제가 금방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미 그렇게 커왔어요. 이미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완성형이야. 그 사람들은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를 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상 그 변화하는 게 힘들어요. 이미 나가 여러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뭐 가정 환경, 부모님 양쪽 부모님의 어떤 성격, 뭐 생활 방식, 뭐 훈계 방식,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부모님과 살아오고 주변의 친구들과 살아오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삶을 내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나의 인격이 이미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인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정말 웬만하지 않고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99.9%, 99.99999%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0.0000001 뭐 진짜 이런 확률로 바뀔 확률은 있지만 사실상 바뀌지 않는다. 이 정도 비율이면 사실상 한 번 만들어진 인격은 바뀌기가 이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친구들한테 이런 뭐 고충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줘도 나는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부분도 아니에요. 그냥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나는 솔직히 할 수 있거든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다 못한다거든.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사람들 어차피 못해요. 똑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뭐 메모를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주변인들을, 이런 사람들을 만나라, 이런, 격언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노하우들. 근데 그거 안 돼요. 이제 단 하나도 지키기 힘듭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또 무슨 이제 강연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도 있죠. 영상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백날 들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라는 사람이 불효를 그냥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마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은 고충을 얘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왜? 내가 해결이 가능하니까. 고충을 말한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도 없고,
그렇게 자기 인격이 그래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인격이 나쁜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모두 다 똑같은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인격이라 하더라도, 다른 또 좋은 점이 많은 또 인격이 있을 수 있죠. 뭐, 타인을 많이 배려한다든지, 뭐, 이해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또 긍정적인 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제 말은 그냥 이 한 면만 봤을 때의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은 엄청 좋아. 네 인격은 후져.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이 컸기 때문에 그게 크고 난 뒤에는 사람이 바뀔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나만의 어떤 그거를 말을 해줘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어떤 전기나 이런 것 노하우를 내가 듣고 내 자식을 키울 때 그럼 뭐 방향성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내가 할 수 있겠죠. 내 자식을 조금 그런 사람으로 키울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식이 그렇게 딱 큰다 그런 인격으로 큰다 이게 아니라 대신에 이렇게 막 뭔가 저돌적이고 뭔가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게 좋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사람의 어떤 전기를 읽고 내가 그것을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 자식에 대해서 조금 뭔가 공개를 하고 내가 뭔가 삶의 방향을 얘기를 해주고 이럴 때 조금 그런 것을 내가 조금 인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자식에게 좋은 가르침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미 늦었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 중인 우리 그 자녀들은 좀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대기업 다니고 중소기업 다니고 하면서 뭔가 회의감, 이 월급쟁이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내가 뭐 자영업이나 뭐 사업을 해서 내가 좀 대박을 칠 것 같고, 뭐 월급쟁이보다는 더 벌지 않겠나, 뭐 이런 상상을 펼치면서.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해도 똑같습니다.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영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뭔가 과감하고 혁신적인 걸 도전하기보다는 굉장한 성실함. 내가 이런 진짜 엄청난 이 고충과 이런 것 속에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이 미친 상사 밑에서 내가 이래 버텼다, 그런 어떤 성실함을 그대로 뭔가 자영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자영업이나 사업이 있다면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딴에 무슨 약간 아이디어를 꺼내가지고 뭐 좀 혁신적인 종전에 없던 그런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도전 같은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치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그걸 뭔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 자영업이나 사업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회사에서 딱 그 한 업무에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우리 공무원들 막 그냥 맨날 출근하고 도장만 찍듯이 물론 공무원들이 도장만 찍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막 그냥 맨날 도장만 찍어. 어디 칸에 뭐 이름하고 뭐하고 뭐가 이렇게 입력만 돼 있다고 돼 있으면 그냥 도장 찍고 그 칸에 뭐가 똑바로 안 쓰여져 있으면 빠꾸 하고 이것만 늘 하는 거예요. 이 칸에 반드시 이걸 적어야 되지. 이걸 왜 적어야 되는지, 이 사항을 왜 적어야 되는 건지,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이걸 적어도 되는지 안 적어도 되는지, 이게 중요한, 그, 입력칸인지 아닌지. 알고 싶지도 않고, 잘 몰라, 그냥 공무원들은. 그냥 정해진 대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테이블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은 똑같아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런 사기업에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야가 좁다 이겁니다. 그 시야가 좁은 시각으로 자영업과 사업을 자기가 기획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면요. 굉장히 그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은 뜻대로 되지 않고 망해버리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내가 이 어떤 영상을 보고 혹은 저같이 이런 듣보잡 아니더라도 뭔가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나 뭐 위인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러니까 완전 옛날에 그 위인들 말고도 현 시대에 무슨 글로벌 기업의 CEO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성공한 사람들의 뭐 생활 습관, 뭐 어릴 때부터 이랬다, 뭐 저랬다, 뭐 책을 많이 읽었다, 뭐 타인을 뭔가 존중했다, 막 여러 가지 뭐 이런 성공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성공한 노하우에 대해서 막 그 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 백날 읽어도 절대 이미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은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깨우쳐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아니면 저기까지는 안 돼. 똑같이 저렇게는 안 돼도 그냥 어느 정도는 내가 발전을 하겠구나.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어떤 기대, 희망, 이런 걸 가진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을 그렇게, 남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뭐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은 다른 인격체예요.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잠깐 따라할 수 있지. 잠깐 따라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모양만 따라하는 거예요. 겉만 따라하는 거지, 그 제대로 따라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사람의, 그 글로벌 CEO가 된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다, 이거. 그걸 따라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남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거를 자기가 그러니까 내라는 사람을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나의 장점이 뭐고, 나의 단점이 무엇이고, 나의 그 장점은 어떻게 해서 극대화하고, 나의 단점은 어떻게 해서 좀 축소를 시키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자기 맞춤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자기 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중소기업이 가든 대기업에 가든 뭐 내가 이 업무를 맡든 저 업무를 맡든 내가 이걸 잘할 사람인가 아닌가, 내하고 맞나 안 맞나, 내가 이쪽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빨리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보여요. 나는 내가 대기업에서 일을 하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일할 때 제가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기업 일할 때 제가 이제 용고지가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이 센터였어요. 그 센터에는 이게 작은 정원 뭐 마당 같은 게 있는데,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둘 때 진짜 그 센터 그 센터 장까지 막 송별회를 해주고, 제가 마지막 근무일 날에까지 뭘 해주냐면 그 센터 한쪽에 비석을 세워줬습니다. 말단 직원이 제가 나간다고 거기에 진짜로 커다란 그 돌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글 새겨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석을 세워줬어요. 왜 비석을 세워줬냐면, 센터장이 볼 때 정말 일을 잘했거든.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일을 너무 진짜 미친 또라이처럼 일을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이 친구는 비록 이제 자기 길이 있어 자기가 나간다 하지만은, 이 친구의 뭔가 그런 근무 태도, 정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어받으라고 그 비석을 세워준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에서 아직도 거기 가면 있어요. 그 돌이 아직 있습니다. 제가 그 돌을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이게 제가 계속 제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걸 저는 꺼려 하기 때문에 제 얼굴도 안 드러내는데, 그거 드러내면 또 뭐 또 우리 네티즌 수사대가 무섭잖아요. 어쨌든 중소기업에 제가 그렇게 어떻게 갔어도 똑같아요. 거기서 여기서 내가 뭘 하면은 내가 어찌 보면 이제 저는 대기업은 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단지, 대기업 말단일 때는 용의 꼴이고, 이 중소기업 달 때는 이게 뱀인데, 어? 뱀 꼴인데, 아, 내가 이 뱀 대가리 할 수 있겠다. 내가 뭘 하면은 이게 뱀 대가리가 되겠다. 그게 그냥 그 일하고 한 달, 두 달 일하니까 딱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거 가면 알겠어요. 아,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있겠죠. 저도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뭐 저도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나는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까지 남들 놀 때 저는 제가 다니던 대학교 도서관 가서 주말에 쉬는 날까지 가가지고 회사에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가가지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이게 왜 이래 되는 건지 그러다 막힐 때는 또 그거를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또 물어보고 집요하게 자료도 그 대학교 교수님한테 관련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런 끊임없는 이런 노력을 했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대화를 하고 해외 바이어들이 오고 뭐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부서는 이 부서, 일단 명함을 보면 부서는 이 부서인데 굉장히 그 지식이나 업무 이해도나 이게 어찌 돌아가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원래 뭐 영업적인 일은 영업부에서 답변하고 뭐 품질적은 품질부에서 얘기하고 뭐 기술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기술 영업부에서 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혼자 다 얘기하는 거야. 얘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거야. 얘가 담당자면은 굉장히 피드백이 빠른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혼자 노력했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업무를 막 하면서 그게 막 주변 사람들도 뭐 회식이나 아니면 우리 뭐 협력업체 사람들하고 뭔가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막 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점점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튀어나올 수가 없어. 그 노력하는 것들이.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트가, 이 지식이, 이 어떤 기술이 내가 지금 다니는 이 회사, 이 분야, 이쪽에서의 핵심이다. 이걸 딱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거의 이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제가 엄청난 연봉. 사람들이 중소기업 다니면서 연봉을 무슨 뭐 매덕을 받았다는 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중소기업에서 그런 연봉을 어떻게 줘?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 분야에 여러 이제 그 경쟁업체들도 있고 뭐 협력업체들도 있고 상위업체들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없어요, 솔직히. 저 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 없어요. 제 연봉은 굉장히 기밀에 붙여집니다. 왜냐면 같은 회사 안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아무리 제가 뛰어나고 이래도 같이 일을 하고 일하는데 쟤는 뭐 나의 몇 배, 일, 2배도 아니고 몇 배가 되는 그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겠어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근데 중소기업은 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대기업이면 불가능한 게, 아니면 대기업이면 아예 그냥 그런 게 상대적 박탈감보다는 좀 인정을 하겠죠. 왜냐면 회사 자체가 그만한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중소기업은 아니거든요. 사장도 그렇게 못 들고 와. 어찌 보면 이 중소기업에서는 사장보다 더 많이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정거예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됐잖아. 어찌 보면 순리를 해본다면.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얘가 만약에 뭐 매년 진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년에 순수익으로 만약에 한 100억을 벌어다 준다. 이 사람한테 뭐 3억 주는 게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매년 50억 벌어다 준다. 80억 벌어다 준다. 100억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닌 사람은 내가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벌어다 준다는 그게 딱 돼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연봉 무슨 3억 주고 2억 주고 아깝겠어요? 이 사람 내가 데리고 있으면은 매년 내한테 이 사람이 이만큼 벌어다 주는데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중소기업 다니면서 몇 번 이직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장들 중에 어느 순간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굳이 내가 비싼 돈 주면서 이 인간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뭐 하다가 멋이 안 맞아가지고 아 그러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봤는데 아직 근데 대부분의 그 중소기업은 제가 떠난 중소기업은 다 부도 났어요. 아이러니하게 다 제가 떠나고 한 2년 조금 똑같이 그것도 비슷해요. 그 두 업체 다 똑같아요. 한 내가 떠난 이후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다 부도 납니다. 부도 나기 전에 또 저를 몇 번 찾아와요. 근데 나는 이미 다른 회사 가서 다른 회사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있는데 굳이 내가 또 나와 뭔가 의견을 달리했던 나를 뭔가 이렇게 했던 기업이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랬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이 두 번을 이직을 하고 자 그럼 제가 세 번째 회사를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의 이직을 했다는 얘기는 하면 세 번째 회사 그러니까 내가 샐러리맨으로 그러니까 연봉을 받으면서 다니던 마지막 직장도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내가 이제 월급쟁이 생활 청산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망했어요. 이 회사도 부도났어요. 나가는 그때까지도 뭐 3개월만 더 일해줘. 뭐 진짜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사장님 3개월 일해가지고 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장은 이제 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회사 돈을 다 벌어다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중소기업 대기업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내라는 사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자신이 그냥 어떻게 인격을 갖추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처럼 해라.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 뭐 얘기를 해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그냥 객기밖에 안 돼요. 그냥 더 망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냥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나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거면 된 겁니다. 자꾸 무슨 글로벌 CEO 뭐 정기니 뭐 위인전이니 뭐 성공한 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또 뭐로 성공했다 뭐 온갖 그런 광고나 여러 가지 그런 각각의 분야에 또 연예인들 보면은 또 자기가 뭐 이랬는데 공부 하나도 아닌데 지금 뭐 세계적인 스타가 돼 있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뭐 노하우 뭐 어쩌고 저쩌고 듣지 마세요. 그거는 검증도 안 될 뿐더러 그거를 자신에게 적용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꿈도 꾸지 마라. 사람이 꿈도 희망도 없이 사느냐. 아니에요. 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어떤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CEO나 이런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 저그들이 말하는 노하우를 정말 진짜 이악 물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글로벌 CEO가 되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그걸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지금의 나보다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어디다가 내가 어떻게 이 노하우를 적용시키느냐를 정확한 그런 거 없이 아무 때나 되고 그거를 적용시켰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따라만 하면 다 글로벌 CEO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지가 생각할 때, 그냥 지 삶을 돌아다 볼 때, 그냥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글로벌 CEO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가 살아온 환경, 자기가 다니던 대학, 자기가 배우던 어떤 지식, 여러 가지, 그냥 자기 인격, 자기 주변 사람, 뭔가 자기 그거에 맞았던 거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맞다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읽기는 읽되 그것을 잘 조합하고 나만의 어떤 그것들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내가 배운 것들 내가 깨우친 것들을 잘 버무려서 그거를 내 자식이 인격을 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잘 녹여내서 내 자식이 보다 뭐 명확하진 않지만 보다 뭔가 더 나은 인격체로 커가길 그런 건 돼요. 근데 이미 내가 대가리 크고 이미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맨날 그거 읽고 뭐 주변에 좀 잘 나간다는 사람한테 뭐 잔소리 듣고 뭐 노하우 듣고 백날 해봐야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것은 뭐냐? 나 자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자영업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든 간에 잘 맞는지. 근데 내가 여기 뭔가 박차고 내가 뭔가 굉장한 최악의 상황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뭔가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걸 할 수 없다면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의 울타리 안에서 그냥 부속품처럼 살아야죠. 그게 나니까. 그게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괜한 객기로 나는 그거를 견디고 이겨내고 할 그게 안 되는 사람인데 괜히 그랬다가 뭐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처자식도 힘들게 하고 또 힘드니까 자기도 망가져 가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그냥 경제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무너지다 보니까 막 애한테 막 화도 막 많이 내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별것도 아닌 거에 막 뭐 분노 조절 장애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인격인지. 이게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야 어떻게 했길래 뭐 이렇게 하고 뭐 야 억대 연봉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억대 연봉을 받았냐 뭐 이거 물어보시는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말해줘봐야 당신들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절대는 아니에요. 그냥 막, 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구독자 중에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아니, 저와 비슷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는, 야, 저게 돼? 야, 저래 하면 저 도라이 아니야? 막, 진짜,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뭐, 진짜 아니 내 어차피 그래 나 안 할 거야 나 못 할 거고 나는 어차피 안 할 건데 뭐 어떻게 했는데 너는 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대기 뭐 중소기업 가서도 억대 연봉을 받고 그렇게 뭐 일을 했느냐 이게 정말 궁금하시다 하면은 또 매일 그 진짜 나 따라 할 것도 아니고 니랑 똑같이 할 것도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그런 거면은 또 저한테 메일 주신 것처럼 메일 주시고 뭐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면은 어차피 따라 하시지도 않을 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주제는 어쨌든 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다 자영업이다 뭐 사업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뭐 불만족스러운 지금 상황인데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의 뭔가를 보더라도 절대 자신은 그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 따라할 수가 없다. 굳이 성공하고 싶다면 그냥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돼. 내가 직접 부딪히고 내가 직접 뭔가 하면 내가 나만의 노하우, 성공 노하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타인의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그 노하우 백날 따라해봐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따라 할 수도 없고, 억지로 따라 한다고 한들, 그런 뭐,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든 뭐, 자영업이든 뭐든 내가 힘들어. 고충이. 그러면, 받아들이는 내가 직장인이면, 그냥, 내가 계속, 난 뭐, 진짜 사막 한가운데 더 내던져지기가 싫어. 무서워. 그럼 그 회사에서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받아들이고, 그걸 스트레스 받지 말란 얘기예요.
받지 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그래 너는 욕해라 너는 뭐 나불나불 거려라 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든지 뭐 자영업자분들도 뭐 손님들하고 또 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지 뭐 또 리뷰가 막 또 악플이 달린다든지 그러면 그냥 묵묵히 열심히 왜 뭔가를 자꾸 자기 자신을 모르고 뭔가를 일을 저지르려고 하면 안 된다. 요 세세한 부분들 내가 뭐 그래서 너는 뭐 어떻게 뭐 했길래 뭐 이래 됐냐 이런 진짜 디테일 말로만 떠들지 말고 뭐 말해봐라. 똑같이 안 할게.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할게.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거는 제가 좀 그런 반응이 오면은 아무도 뭐 반응이 없는데 내 혼자 그냥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고 또 후속 영상을 올리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망고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기업, 중소기업, 뭐 자영업, 사업 다 해보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대기업에서 이런 성공을 거두고 작은 성공을 거두고 또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작은 성공을 거두고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작은 성공을 거두고 이런 것들 하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혀 뭐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뭐 확인도 안 되고 두리뭉실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핵심적인 내용 그거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는 과연 그런 진짜 허허벌판 사막 한가운데 내던져질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 것인가? 내 가족들을 데리고 중요한 건 내 혼자도 아니고 내 가족들이 있다면 내 가족들을 데리고 그 사막 한가운데 같이 내던져져 가지고 내가 내 가족들을 건사시키고 뭐 하면서도 내가 뭔가 그 사막에서 내가 히터를 판다든지 내가 이걸로 히터 팔아서 성공할 자신이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잘 알고 나면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충이라든지 회사에서의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든 어디든 내가 무슨 어디 월급쟁이를 일하든 늘 사장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이 사람이 무슨 중간 간부가 되고 뭐 간부가 되어도 말단 직원 같은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인가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좀 두서없는 얘기였지만 우리 또 구독자분들은 저보다도 더 똑똑하고 이해력이 높으시기 때문에 잘 걸러서 잘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그 메일 주신 구독자분들한테 조금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입니다. 일주일 내내 또 이제 힘들고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것을 또 리프레시하고 또 힐링하는 그런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영상으로 주식 카테고리라는 또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